십차시 명산. 오늘은 명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명산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명산 사례지 4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살펴보세요. 1. 명산의 이해. 명승은 산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과 그 외에 다양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장관을 연출하는 경승지를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이 우리 국토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면서 수없이 많은 산이 솟아오른 산악 지형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명산은 산림이 많은 우리 국토의 대표적 자연 명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산 중 명승으로 지정된 유산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15개의 명승이 있는데요. 그중 다음의 4개의 사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명산 사례지. 그럼 먼저 삼각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10호로 지정된 삼각산은 크게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수십여 산군 중에서 북쪽에 우뚝 솟은 3개의 산봉우리를 지칭하는데요. 북한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삼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주봉인 백운대를 중심으로 북쪽의 인수봉과 남쪽의 만경대가 삼각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삼각산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삼각산은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한국의 5학에 속하는 명산입니다. 또한 조선의 개국과 함께 한양을 수도로 정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산 또는 마루산으로 삼은 곳으로 풍수의 관점으로 볼 때 한양의 지세 중 삼각산은 풍수의 형국이 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삼각산은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남과 북한지에 나온 명칭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주로 불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북한산이라 많이 부르는데 1711년에 세운 북한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산으로 한양의 북쪽에 위치한 큰 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는 한양의 남쪽에 위치한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과 대비해 1900년대 초부터 주로 사용한 명칭입니다. 삼각산의 풍경은 비경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서울의 강북구나 도봉구 방향에서 조망하는 삼각산의 풍광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삼각산의 봉우리는 짙푸른 숲의 산록을 뚫고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솟아오른 기암절경의 풍경을 이룹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삼각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삼각산의 주봉인 백운대에 오르면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백운대의 북쪽으로는 인수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수봉은 산악인들에게 암벽 등반의 장소로 이름난 장소인데요. 봉우리의 북쪽으로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데 생김새가 마치 아이를 업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부와 아기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대의 남쪽에 위치한 만경대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만경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경대는 조선의 수도를 정할 때 무학대사가 이곳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고 도읍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무학은 조선의 수도 후보지를 찾아 전 국토를 순례한 후 백운대에 올랐는데 산의 맥을 밟아내려 만경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학은 길을 다시 바꿔내려가 경복궁에 터를 정했다고 하며 그 기점이 된 곳이 바로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의 지질은 쥐라기 말에 형성된 대보 화강암, 즉 흑운모 화강암 또는 화간 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강암은 암석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표상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만들어 기암 작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각산의 암석도 지층이 솟아오른 후 오랜 세월의 침식이 지속되면서 모양이 달라져 화강암 돔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삼각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산 정상부에 우뚝 솟아올라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수려한 산악 경관을 보여주는데요. 삼각산의 돔을 형성하는 바위 사면은 대체로 70도 이상에 달하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성 백양사 백학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38호로 지정된 장성 백양사 백학봉은 크게 다음의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성 백양사 백학봉은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산에 위치한 고찰과 그 일대로 쌍계류에서 바라보는 백학봉의 아름다운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 백양사 백학봉은 춘백양 춘회장이라 하여 가을이 아름다운 내장산과 대비되어 봄의 아름다움이 최고라 일컬어지는 명산인데요. 백양사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특히 봄철 백양사의 실록이 빼어나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백양사 계곡 입구에 자리한 우거진 숲에는 애기단풍나무와 갈참나무가 많은데요. 이 나무들이 빚어내는 파릇한 실록의 모습은 풋풋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와 백양사를 찾는 이들의 감탄을 절로 자아내게 합니다. 봄 풍경이 이토록 아름다운 백양사의 숲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가장 걷고 싶은 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은 백양사 입구의 주차장을 지나면서 시작해 절집이 위치한 곳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산은 내장산, 절은 백양사라는 말로 사찰의 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백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18교구의 본사며 말살을 40여 개나 거느린 대찰입니다. 이곳은 631년 신라의 승려 여환이 창건했는데요. 창건 당시에는 백암사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인 1034년에 중현 스님이 중창을 하고 정토사로 개칭했으며 1574년에 환양 스님이 백양사로 다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환양 선사가 절에서 연부를 외면 흰 양들이 몰려오는 일이 자주 있어 이를 보고 사찰 이름을 백양사라 부른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백양사 주요 건물로는 극락전과 대웅전이 있는데요. 극락전은 환양 선사가 건립한 것으로 백양사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웅전은 1917년에 면암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세웠는데 그리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백학봉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백양사는 목은 이색, 포는 정몽주, 면암정 성순, 하서 김인후, 삼 박순 등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명한 학자와 문인들이 백학봉과 쌍계로의 풍광을 읊은 시와 기문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요. 백학이 고색 창연한 쌍계로 위로 날아오르듯 자리한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 고려 말 불사이군의 충절로 알려진 포은 정몽주는 기제 쌍계루라는 시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쌍계루는 고려말 대학자이자 충신으로 유명한 모근 2세기 지은 이름입니다. 모근은 백양사 쌍계루를 보고 이공의 절경에 반해 두 시냇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누각이 있어 왼쪽 물에 걸터 앉아 오른쪽 물을 굽어보니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좋은 경치입니다. 라며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쌍계루는 옛 문헌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 예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장성조에는 황룡천은 백암산에서 나와 진원현 경내로 들어간다. 정토사가 백암산에 있는데 이 절에는 쌍계루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승은 기본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백양사 백학봉의 빼어난 자태는 한눈에 들어오는 경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승도 경관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것이 지닌 수려함의 정도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명승이 아름다운 절경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려면 그 비경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조망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때 백학봉의 가장 좋은 조망 위치로는 쌍계루 앞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빼어난 조망 장소로 잘 알려진 이곳 계담 앞에는 물막이 구조물인 디딤돌이 있어 자연스럽게 백학봉의 뛰어난 풍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된 고불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47년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에서 백양사 고불총림이 결성되었는데 절을 지키던 매화나무가 고불총림의 기품을 닮았다 하여 고불매라고 부른 것인데 고불매는 매년 3월 말 꽃을 피우는 홍매로 고고한 고목의 기품과 아름다운 꽃 색깔, 은은한 향기를 지녔습니다. 호남 지방에는 이처럼 고목으로 된 매화가 많은데 고불매는 그 중에서도 호남 5매의 하나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153호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이 있습니다. 비자나무 숲은 10m 높이로 자라는 비자나무 5천여 그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2년 당시 우리나라의 북쪽 한계지대에 위치한 유일의 비자나무 숲이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이 숲은 백양사 주변 식생경관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백양사 백학봉의 명승경관을 비경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59호로 지정된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마산은 백두대간에서 분지된 호남 정맥의 한 가지가 서남해로 향하면서 두륜산을 지나 마지막으로 우뚝 솟은 산으로 바위가 아주 많습니다. 산역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과 북평면, 송지면에 걸쳐 있습니다. 현산이 머리라면 북평은 등, 송지는 가슴에 해당합니다. 산줄기의 능선을 따라 줄지어 있는 낭떠러지인 암석단에는 달마산 북서쪽 바람제부터 달마산, 귀례봉, 도솔봉 일대에 거쳐 나타나는데 약 6에서 7km에 달합니다. 이러한 달마산에는 삼황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삼황이란 불상과 바위 그리고 석양빛을 말하는데요. 달마산에서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석양의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하면 미황사의 대웅보전과 주변 정각은 황금빛으로 곱게 물들고
미황사 뒤로 뾰족한 암석이 이어져 마치 공룡의 등줄기처럼 보이는 달마산 능선의 바위들도 저녁 햇살에 노란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달마산과 미황사 정각을 온통 주황의 물결로 뒤덮는 석양의 저녁 노을은 그야말로 눈부신 황금색입니다. 이렇게 산 전체를 모두 황금으로 입혀놓은 달마산의 모습이 바로 삼황입니다. 달마산 정상의 암석 단해를 구성하는 기반 지질은 변성 퇴적암인데요. 퇴적암이 지각 내부에서 다른 광물 조합이나 구조를 띤 암석으로 변해 형성된 것을 변성 퇴적암이라 합니다. 이러한 변성 퇴적암이 기반암이 되어 암석 단해를 이룬 곳은 우리나라의 지질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암석 단해 지형의 아름다움과 희소성은 이곳 지형 자원이 지닌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마산 능성부를 형성하는 암석 단해는 풍화와 침식에 강해 급경사의 암봉을 이루는데 마치 공룡의 등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바위산 경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달마산의 암봉은 짙은 암색과 흰 빛을 띠고 있어 매우 수려하고 기묘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이렇듯 산세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달마산은 천년고찰 미황사를 품 안에 두고 있는데요. 미황사 뒤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산은 마치 미황사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미황사에서 바라보는 달마산 능선의 조망 경관은 대단히 빼어난데 달마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미황사 앞마당입니다. 미황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로 과거 크고 작은 절집이 20여 동이나 있던 거찰입니다. 이처럼 역사가 매우 깊은 미황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고을과 사찰이 초토화된 임진왜란을 잘 견뎌냈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 사찰의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해오면서 지금은 사찰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가람이 되었습니다. 미황사는 경사가 완만한 달마산 서사면 중간에 대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사찰의 구역이 여러 단의 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찰과 달리 전면이 완전히 개방되어 시야가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열려 있는 것과는 반대로 미황사는 절 뒤에 자리한 달마산에 온전히 기대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불교 전례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라 경덕왕 때 인도의 우정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배 한 척이 달마산 아래 포구에 도착했는데 불경과 불상을 실은 이 배는 금인이 노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함 속에는 탱화를 비롯해 화엄경과 법화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의조 화상의 꿈에 금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자신이 인도의 국왕이라 말하며 바로 이곳이 인연토라는 것을 알고 멈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정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소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짓고 모시면 국운과 함께 불교가 흥왕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의조 화상이 소가 멈춘 곳에 불경과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미황사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해로 유입설을 입증하는 설화이자 일찍이 바다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이곳을 왕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서입니다. 또한 미황사에는 여러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보물 제1183호인 응진당과 보물 제947호 대웅전이 대표적입니다. 두 건물 모두 정면 3칸,
측면 3칸에 8작 지붕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 백록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승 제90호로 지정된 한라산 백록담은 크게 다음의 2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끝 가장 큰 섬 제주도에 불쑥 솟아있는 한라산은 남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다양한 비경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부악, 원산, 진산, 선산, 두무악, 영주산, 불화산, 혈망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한라산의 한은 은하수를 뜻하며 라는 붙잡을 라 혹은 맞당길 나자로 풀이하면 산이 매우 높아 산정에 서면 서울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라산의 정상에 오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노인성을 볼 수 있는데 이 별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어 이를 보러 한라산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한라산은 2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고도와 경사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면모를 나타냅니다. 한라산의 사면은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해발 고도로 볼 때 200m 이하는 경사도 각 4도 이하로 매우 완만하며 해안 저지대입니다. 200에서 600m 지역은 경사도 4에서 10도의 중산간 지대로 이곳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에서 1200m에 이르는 지대는 경사가 10에서 20도로 다소 가파른 지형을 형성합니다. 1200m 이상은 정상부의 고산 지대로 대부분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급경사지를 이룹니다. 또한 한라산은 높이와 경사에 따라 식물 또한 다양한 구조를 나타냅니다. 난대림에서 온대림, 한대림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식물상을 지닌 자연 생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여 종의 특산 식물과 희귀 식물을 포함해 1800여 종에 달하는 육상 식물이 한라산의 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는데요. 특히 287종으로 알려진 수목 중에서 31%, 즉 89종이나 되는 수종이 상록수인데 남한 지역에서 상록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처럼 식생 환경이 우수한 한라산에는 서식하는 동물도 매우 다양합니다. 맹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큰 동물로는 사슴이 가장 많으며 곤충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다수의 동물종이 서식하는 건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라산의 수많은 비경 중 특히 아름다운 4곳, 설아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선작지왓, 그리고 백록담이 현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라산 백록담은 남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요. 한겨울에 쌓인 눈이 초여름까지 남아있어 멀리서 보면 산꼭대기가 늘 하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상봉의 모습을 보고 옛 사람들은 녹담만설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흰 눈으로 온통 뒤덮인 백록담의 한 점 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순백의 풍광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승지를 일컫는 영주 10경과 영주 12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백록담은 대표적인 화구호인데요. 화구호는 화산의 일반적인 분화구에 물이 괴어 호수를 만든 것으로 지름 1km 이하의 작은 호수를 말합니다. 반면 백두산 천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칼데라호인데요. 칼데라호는 강한 화산 분출로 꼭대기가 폭발로 없어지거나 꺼져서 생긴 호수로 보통 지름이 3km 이상 됩니다.
이때 칼데라는 냄비를 의미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백두산 천지와 달리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자주 말라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는 화구의 규모가 작아 수심이 깊지 않고 위도상 낮게 위치하고 있어서 기온이 높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백록담 분화구에 물이 가득 차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편 백록담이란 명칭은 흰 사슴이 이곳에서 떼를 지어 물을 마시며 놀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흰 사슴과 관련한 백록담의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선녀들은 여름철 복날이 되면 한라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 내려와 목욕을 했는데 어느 날 밤 선문에 와서 놀던 산신령이 그 광경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이를 안 선녀들이 옥황상제께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상제는 산신령을 흰 사슴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후로 매년 복날이면 흰 사슴이 이곳에 나타나 슬피 운다고 해서 호수의 이름을 백록담이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흰 사슴은 매우 희귀한 동물이니만큼 심성이 어질고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5문제가 제시되며 기회는 2번 주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에서 소개된 명승을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십차시 명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